가슴 축소 수술의 방법에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륜 주의형 절개법, 두 번째는 수직 반응 절개법, 세 번째는 역 T자형 절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절제 범위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지,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슴의 처짐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최종적으로 환자분이 어느 정도를 잘라내고 싶으신지, 즉 환자분이 가지고 싶은 가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회복되셨다면 어디를 가시든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가셔서도 과하게 움직이거나 심하게 뛰거나 활동이 큰 체험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수술 부위가 짓눌리는 것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한 달이 지나더라도 여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수술한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현재 상황을 체크하시고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가슴 축소술은 보통 절제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잘 아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코올이 들어갈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회복이 더뎌지거나 혹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하여서 일시적인 회복이 저하된 것인지 혹은 실제로 염증인지 구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는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여행이든 음주든 당연히 한 달 후 경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회복 정도에 따라서는 한 달 동안 완전히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진이 보고 괜찮다 혹은 조금 더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경과되었을 때 의료진과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음주든 혹은 운동이든 혹은 여행이든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슴 축소술에 대해서 부작용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절제 범위가 크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이라든지 혹은 부분적인 피부가 괴사된다든지 혹은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서 치료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하는 문제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후에 발생하는 흉터 등의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흉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후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그 범위를 줄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잘 눈에 띄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지금 큰 가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